태풍 흰남노가 내일 오전 영동 지역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에서는 제대로 복구도 하지 못하고 태풍을 맞게 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심영섭 전 강원도의원이 취임했습니다. 동해 망상 1지구 개발 정상화 등 현안 해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릉시 구정면 불법 산지 훼손 현장을 살펴봤더니 강릉시가 진입로가 없는 곳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영동 지역에는 내일 오전쯤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최대 250mm의 폭우가 내리고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삼척시 정나동에 있는 삼척항, 크고 작은 어선들이 항포구에 묶여 있습니다. 50m 넘는 길이에 지진해일 안전타워 수문이 내려와 항 입구를 막습니다. 1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 시에 방지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로 분류되는 그 태풍 흰남노로 인한 어선의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강릉 주문진항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의 어항과 항만 64곳에는 2,500여 척의 어선 등이 서둘러 대피를 마쳤습니다. 바닷가 주변 주요 상권도 태풍 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릉 경포 일대엔 물을 퍼내는 대형 양수기 2대가 설치됐고 인근 식당들은 영업을 중단한 채 의자와 집기류가 혹시라도 침수되지 않도록 식탁 위로 치웠습니다. 마음이 이제 하도 그래갖고요. 그냥 착잡해요. 그냥 이제 들어오면 들어오는갑다. 다행히 안 들어오면은 좋은 거고 그렇죠. 태풍 북상 소식에 뱃길과 하늘길도 묶였습니다. 강릉항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로 오가는 여객선이 결항됐고 양양에서 제주, 광주, 여수로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 11편과 필리핀 클락 항공편 등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해변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 국립공원을 포함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길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홍수 조절을 위해 광동댐 등 도내 주요 댐이 수문을 열었고 강릉 5본 등 69개 저수지가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를 관통하는 태풍 흰남노는 내일 오전쯤 영동 지역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영동 지역엔 최대 25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뿐만 아니라 강풍, 풍랑, 폭풍해일도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영동 지역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고 동해 중부 전 해상에는 최고 12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도내 시군에서는 태풍 흰남노 북상에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 복구도 제대로 안 됐는데 또 큰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흙더미에 산 아래에 있던 주택이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건물 옥상 윗부분만 빼꼼히 보일 뿐 온통 토사와 수풀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실종자를 찾는 작업이 진행됐지만 70대 남성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때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현장에 다시 와봤습니다. 제대로 된 피해 복구는커녕 아직까지 처참한 현장이 그대로인데요. 이렇게 수해를 입었던 지역은 태풍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감자와 브로콜리 등을 키우던 밭도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역력합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커다란 돌덩이들과 토사가 밭을 뒤덮었고 아예 밭을 가로지르는 물길이 새로 났습니다. 뒤엉킨 농사용 비닐 아래 농작물들이 썩어가고 있지만 워낙 피해 면적도 넓고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아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농산물도 다 녹고 망가지지 수해났지 도로나 하천변에 응급 복구만 했을 뿐이지 항구적인 복구나 시작을 안 했으니 또 피해가 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지난 집중호우로 176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나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횡성군. 강원도 전체로 보면
피해액은 35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는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는 등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횡성댐은 지난 3일부터 방류량을 초당 30톤에서 100톤까지 늘렸고 충주댐도 초당 1,500톤의 물을 방류하면서 원주, 불온, 문막 등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 북상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기상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이나 원격 수업 전환 등 학사 운영을 결정하도록 했고,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도 재량 휴업하거나 원격 또는 단축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모레까지 제주도와 남부 지역 등으로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예정돼 있던 16개 학교 중에서 11개 학교는 일정을 연기하거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4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심영섭 전 강원도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강원도의 공개 모집을 통해 임명된 심영섭 신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삼선 강릉시 의원과 시의회 의장, 재선 강원도 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심영섭 청장은 취임 연설을 통해 망상 1지구 개발 정상화와 2, 3지구의 조속한 착공, 2024년 완료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얼마 전 강릉시 구정면에서 불법으로 산지가 훼손됐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건축물 허가에도 수상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도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준공됐는데 강릉시는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림개발 허가구역 밖까지 훼손된 강릉시 구정면의 골짜기입니다. 정식 허가된 구역에는 지난 4월 근린생활시설 3동을 지을 수 있는 건축 허가가 나간 상태. 바로 옆에는 올해 초까지 2동의 근린생활시설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까지 들어오는 진입로가 이상합니다. 정식으로 연결된 도로는 없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마을 안길과 임야로 연결된 비포장길이 전부입니다. 건축 허가서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토지에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았는데 올해 초 근린생활시설 464제곱미터 면적의 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정식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없습니다. 건축물 공사를 위한 장비 이동과 건축 자재 수송에는 건축 허가와 관계없는 임야의 비포장길이 주로 이용됐습니다. 건축주는 건축물 바로 앞까지는 도로가 고시된 상태라며 연결 도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조명을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도로공사의 조명 허가를 제가 받았어요. 강릉시는 건축 허가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준공 시점에는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건축 허가상의 도로가 준공되지 않은 것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건축 업무를 대행했던 건축사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일부가 좀 미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미스가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지만 강릉시는 잘못된 건축물 준공 허가임에도 허가 취소가 아닌 사용을 제한하고 정식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겠다며 미온적인 수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어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57명을 기록하며 한 달 반 만에 1,000명대 초반으로 감소한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까지 2,820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439명을 비롯해 동해 224명, 속초 149명, 삼척 93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69만 명을 넘었습니다.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41.3%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1월 17일에 실시하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도내 응시자가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적은 12,33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응시자가 189명 감소했는데 학생 수 감소로 재학생 응시자는 258명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지원자가 소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응시자 중 재학생 비율은 78.19%, 졸업생은 18.57%, 검정고시는 3.24%입니다. 강원도 내 대학별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알림이에 공시된 2022년 대학별 1인당 교육비를 보면 경동대가 875만 4천 원으로 가장 적고 가톨릭관동대 1272만 3천 원, 강릉원주대 1651만 5천 원, 강원대 1824만 1천 원 등이고 한림대는 가장 많은 2597만 2천 원입니다. 전문대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강원 도립대 2807만 3천 원, 강릉 영동대 1015만 1천 원, 강원 관광대 923만 3천 원이었습니다. 대학 알림이 8월 공시에는 대학별 장학금 규모와 학자금 대출, 교원 연구비 등도 공개됐습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전망 등으로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강원도 내 주택 매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강원도 내 7월 주택 거래량은 1,888건으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해 46.7% 감소했고 전월과 비교해도 26.4% 줄었습니다. 미분양은 1,239가구로 지난달보다 4.9% 줄어드는 등 꾸준히 줄고 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690가구로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심야 시간 택시 부재를 한시적으로 해제합니다. 강릉시는 택시기사 감소와 고령화, 심야 시간 택시 부족 등으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시행하던 택시 부재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부재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제도로 이번 해제는 택시 업체별로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선 민둥산 억새보존회가 국토부의 2022 지역 특화 우수상품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선구는 이번 대회 심사에서 억새보존회의 자발적인 토종식물 참억새의 생육 연구와 식재 판매 판로를 개척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된 주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2022 지역 특화 우수상품 전시회는 전국 11곳의 광역자치단체가 14개의 지역 특화 상품을 출품했으며 정선군에 이어 충북 충주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강릉시가 민선 8기 시정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지표를 정하고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5대 시정 목표로 해양 실크로드 경제도시, 사계절 스마트 관광도시,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도시, 활력 넘치는 농업 생산도시,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를 정하고 세부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달성 지표로는 인구 22만 명으로 증가, 일자리 10,000개 창출, 예산 2조 원 달성,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 20분대 생활권 형성 등을 정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군보건소가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시군보건소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응급진료상황실을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 등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합니다. 연휴 기간 응급진료 참여기관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전후로 2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특별자금을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는 IBK 기업은행, KDB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중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있으면 추석 이후인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강릉문화재 야행에서 개인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를 오는 7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0명 안팎으로 강릉문화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서포터즈로 위촉되면 기념품과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돼
올해 행사 프로그램 소개와 포스터, 광고 영상 등을 개인 SNS에 홍보하게 됩니다. 올해 강릉문화제 야행은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흘간 강릉 대도오브 관악 일원에서 열립니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과 관련해 강원도와 산하기관인 강원 테크노파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원장 선임 절차와 내용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법적 검토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 테크노파크는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추진한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강원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 과정에는 김학철 전 김진태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박재복 전 강원도 농정국장이 추천을 받았으며 박재복 전 국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강원FC가 태풍 흰남노의 북상에도 내일 저녁 7시 30분 예정된 김천 상무와의 홈 경기를 정상 진행합니다. 파이널 A 진출을 노리고 있는 강원은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강등권인 10위에 위치한 김천과 승부를 펼칩니다. 이번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 양팀은 각자 홈에서 승리를 거둬 상대 전적이 1대1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